자, 오류 수정입니다.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중요한 정기 오류는 소급 제작성에 의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정기 오류는 소급하여 수정합니다. 자, 지금 보면 X1년도부터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X1년, X2년 이 오류 수정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X1년 초에 본사 건물을 100만원에 취득했는데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X2년 말 현재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가 8년입니다. 자, X2년 말 잔존 내용 연수가 8년이므로 X1년 초에 취득하였을 때는 내용 연수가 총 얼마였겠습니까? 지금 X1년, X2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잔존 내용 연수가 8년이기 때문에 X1년 초에는 내용 연수가 10년이었겠죠. 그래서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면 100만원을 10년간 상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인데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매년 10만원씩 해야죠. X1년과 X2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되면 X1년, X2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은 10만원씩 감소됩니다. 감가상각비 인식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X1년 7월 1일 날 이 건물의 미래 효익을 증가시키는 냉난방 설비를 부착하기 위한 지출 19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수선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자, 건물의 미래 효익을 증가시키는 이런 지출은 건물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킨 후에 그걸 감가상각해야죠. 그래서 이걸 자본적 지출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최근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은 과거 이론적인 용어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수선비로 지출할 게 아니라 건물 장부 금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미래 효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효익을 증가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선비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X1년의 수선비 지출액 19만원을 취소해야죠. 그래서 수선비를 취소하면 X1년 당기순이익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19만원 증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만원 장부금액이 증가되는데 그거를 감가상각을 안 했겠죠. 당연히 2년간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19만원을 2년간 감가상각을 X1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X1년 초에 내용 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X1년 7월 1일부터 생각하면 잔존 내용 연수가 9년 반이죠. 9년 반. 자, 따라서 건물의 미래 효익을 증가시키는 이 지출, 자본적 지출 19만원을 9년 반 동안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간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 연간 감가상각비가 얼마를 추가로 인식해야 돼요? 19만원 나누기 9.5년 하면 연간 감가상각비 2만원을 추가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X1년도에는 7월 1일 취득했기 때문에 월할 상각하면 12분의 6만 상각해야죠. 그래서 X1년도에 감가상각비 인식해야 될 금액은 2만원 중에 절반, 12분의 6, 만원이고 X2년에는 1년분 2만원을 전액 감가상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X1년 이 수선비 지출과 관련돼서 이 자본적 지출과 관련돼서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만원이고 6개월이니까 X2년에는 1년분을 제대로 감가상각하므로 2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되면 X1년, X2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감소 이렇게 괄호 안에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X1년 4월 1일에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 수령 약정일이 매년 3월 31일입니다. 자, 그런데
X1년 말과 X2년 말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실제 이자를 받은 이자 수령일에 그냥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그냥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발생주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현금 이자 수령일에 그냥 이자 수익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1년 이자 수익은 전혀 인식이 안 됐겠죠. 미수이자 5만원을 X1년 말과 X2년 말 미수이자 5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자 수령일, 즉 X2년 3월 31일 하고 X3년 3월 31일 날 이자 수령액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1년에는 전혀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따라서 X1년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5만원 이거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1년에 이자 수익, 미수이자, 이자 수익 5만원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 금액이죠. 자, 그리고 X2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X2년 3월 31일 날 X2년 3월 31일 날 이자 수령일에 1년분 이자 수익 받은 금액을 전부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X2년에는 이자 수익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2년 3월 31일 날 1년치 받은 이자 수익을 현금 이자 수령액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X2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년분 이자 수익은 X2년 3월 31일 날 제대로 1년치 이자 수익이 인식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X2년 이자 수익은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X1년에 인식하지 않은 그 9달 동안의 미수이자 5만원만 인식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류 수정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 수정되는지를 함께 내보면은 X1년에는 합산하면은 13만원 증가, X2년에는 12만원 감소 이렇게 되죠. 자, 문제에서 X2년 재무제표에 이런 오류를 수정 반영할 경우에 정기 2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X2년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은 X1년 기말 이익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X1년 기말 이익잉여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X1년 기말 이익잉여금에는 X1년 당기순이익이 수정됨으로 인해서 X1년 말, 즉 X2년 초 이익잉여금에 13만원이 증가된다는 거죠. 오류 수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X2년 당기순이익에는 이 금액 12만원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2년 초 이익잉여금에는 X1년 당기순이익 수정분이 영향을 미치고 X2년 당기순이익은 이 금액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3만원 증가, 12만원 감소해서 답이 1번입니다.